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 비서관 김성애 씨 망언. 예, 이거 잠깐 소개드리면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제 유가족들께 죄송한데 이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다 큰 자식 놀러 가는 걸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 자식이 날 때부터 국가에 징병됐나요?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버이 수령님이 됐나요?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 개인의 무한 책임 두 가지가 모두 강조되지 않고 한쪽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이거는 또 장애인 비하인데요. 절름발이 의식과 언론 논조가 대형 참사를 반복시키고 있는 것. 그래서 투자해놓고 손해보면 국가의 빚 탕감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건 거의 미친 발언 아닙니까? 이 사람은 미친놈입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했을 때. 네,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네. 우리나라 뭐 태어나자마자 어디 군대 보내서 그거를 보호해 주냐고요? 제대로 좀 알고 얘기를 좀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서 뭐 군대에 가서 우리나라를 해서 헌신해야지만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 무식한 인간아. 실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 그런 정말 사람이 속이 시원합니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아직 앉아 있나요? 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아니, 역할이 정확히 그만뒀습니다. 뭡니까? 그만뒀죠. 그러니까 네. 그때도 옛날에 문제됐어.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아니 사람은 근데 그 옛날에 했었는데 요번에 또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비슷한 발언을 해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또 지금 또 네, 다시 망언 얘기를 제조 하니까. 전공자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네. 왜 자꾸 방송인이 뭐 어디에서 자꾸 불러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얘기 자꾸 해주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이런 근데 이상한 뭐 사람이 이런 있네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 혼자가 아니니까. 예, 이 사람은 자기가 한번 다쳐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저거 하는 게 왜 권성동 이런 사람 얘기를 왜 이런 사람 왜 얘기를 다루시냐고요. 언론이 다루냐? 어허. 저는 이게 그래서 그 국민의힘적 인식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는 지난주에 가장 저기 했던 건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었어요. 권성동 의원이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유가족 횡령. 예. 아니 이태원 유가족들한테 세월호 유가족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칫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뭐 무슨 횡령의 수단이 될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아니 말도 안 소리 하고 어떻게 있어요. 이런 정말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어. 이 사람이 과거 원내대표였는데 지금 앞으로 이번에 그 당 대표도 나오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영국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 관저만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무슨 당대표를 기웃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는 사람이 당대표 얘기를 하는 거에 기웃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정말 근데 너무 이 분노스럽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논란이 확산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는 반성하고 뭐가 잘못됐나 이럴 법도 한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을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베품을 고마워하는 유효기간은 결코 6개월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배려, 베품 이게 뭘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학부 조문했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장례비 지원 등을 배려했다는 것 같아요. 누가 유가족들이 장례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이름 지은하면 사이코패스 정권이다. 다 큰 자식이 놀러 다니면 죽는 나라가 정상이냐? 다 큰 자식이든 어떤 자식이든 자식들이 놀려 다녀도 안 죽는 나라 만들 자신 없으면 정권 내놔라. 도대체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이렇게 속 시원한 말 한 분이 있습니다. 모처럼 예, 모처럼이 아니고 진중권 아니야 이거 네, 얘기한 사람. 모처럼 모처럼 이거 나는 그래도 이거는 바른 소리 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진중권이라는 진중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힘 집단으로 실성한 듯. 이 와중에 안철수는 헛소리, 홍준표는 개소리, 세월호의 재판이 될 듯. 곧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공동으로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 투쟁이라도 할 태세. 우째 책임지겠다는 놈이 한 놈도 없냐? 니네들도 인간이냐? 나 오늘 또 감정 실리네. 좋은데요. 유가족들은 만날 시간조차 없어도 윤핵관들은 부인까지 저녁밥 챙겨줄 정성은 있고 근데 그 밥이 목으로 넘어가든
참 식욕들도 대단하셔. 저분은 참 진중권 이거 스탠스를 진중권이야.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저 얘기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 김성애라는 사람이 그땐 가만히 있다가 또 아니 인지와가지고 이거는 진중권이 한 얘기.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아니, 왜 저렇게 여당 쪽에서 헛소리가 한두 개 아, 나오는 게 나오니까. 아닌데 요거에 대해서 콕 한 갑자기 또 왜 또 때 맞춰가지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다 맞춰가지고 저런 얘기 하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진중권 씨 이럴 때 진중권 씨한테 한마디 합시다. 진중권 씨, 그 가끔가다 옳은 소리 하지 말고 가끔가다 바른 소리 하고 딴 때는 편 들어주니까 쟤네들이 저러는 거거든요. 진중권 씨 항상 좀 바른 포지션, 일관적이었으면 바른 좋겠어요. 얘기로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김성애가 또 반론을 합니다. 띄워주시죠. 아니 우리가 이런 거 봐야 해줘겠어. 진중권 누가 사이코패스일까?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던 나라가 히틀러의 나치 국가고 스탈린의 소련이고 북조선의 어버이 수령 독재가 되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우.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우리 괜히 띄워놓고 열받지 맙시다. 아니 그래도 이건 이제 나쁜 놈들을 나쁘다고는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야 좋아요 48개나 눌렀네 누가. 그런 나라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해주는 국가 지도자를 원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그것이 사이코패스니까 좀 사이코패스란 말을 어디다 했는지를 모르고 지 맘대로 써버리면서 저렇게 맥락과 이 문법에 안 맞는 말을 함부로 해대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해주는 국가 지도자를 원한다. 저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1도 존중해주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해준 국가 지도자, 그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라요. 솔직히. 예. 아니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해주면 이렇게 언론을 막고 지금처럼 아무나 와 고소고발 남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진중권 씨가 한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좀 전에 한 네, 말은 네, 내가 네. 진중권 씨 자체가 썩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 진중권 씨 말 중에 어떤 것이 지금 자기가 보기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중권 들은 게. 진중권 씨처럼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어버이 수령 독재가 되었고 북한처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요? 뭐 사이코패스 너가 사이코패스지 누가 사이코패스겠어요? 저기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네. 누가 사이코패스니까 당신 이렇게. 게다가 히틀러의 나치 국가, 스탈린의 소련, 북조선의 어버이 수령 독재, 지금 주류 세력,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씨가 히틀러 되고 뭐 야당 히틀러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데 저는 그동안 같은 편이라고 여겨졌던 두 사람이 싸우는 것 자체가 균열이다. 저쪽에. 근데 저 균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안정권인가 그 유튜버 한번 네. 얘기했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누나 그 대통령실에서 내려오고 본인이 그때 잡혀 들어가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재판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한 건당 하나씩만 뭐가 나와도 한 최소한 10년 이상은 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변희재 씨가 한 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맨날 그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글을 쓰고 편지를 쓴답니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군가에게 18장인가를 썼대요 손편지로.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엄청 화가 나서. 근데 그 내용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고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그러면서 쌍욕을 계속 거기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나쁜 사람이 됐는데 나를 왜 잡아넣고 구속되게 됐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지금 전부 다 이상하게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게 지금 낌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용석 씨도 지금 김세희 씨가 고소해가지고 또 지금 서로 난리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가장 큰 싸움은 강신업과 저기의 정광훈의 싸움이라면서요. 전광훈도 지금 당하고 있다. 전광훈도 무슨 그 검찰의 송치 명령이 지금 그러니까 경찰에서 원래 불기소 처리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검찰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내려가 있대요. 네. 그 사람에 당 대해서. 대표 나온 출마 선언한 이후. 아니 정광훈이 출마 선언했어요? 정광훈. 아 정광훈은 출마 선언한 네, 거. 강신업 말고 전광훈에 대해서. 근데 전광훈이 그러니까 그 500억 내놓으라 그러면서 막 그때 장희동에서 막 그 시비 걸고 막 그랬어요. 그걸 이제 좀 약간 협박 이런 걸로 누가 걸었대요. 김영민 씨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게 불송치로 갔는데 그거를 검찰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갑자기 때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묘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서로 간에 싸움이 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그 싸움이 국힘 내부에서도 나겠죠. 그렇죠. 네. 이제 내부에서 당연히 지금 전당대회를 권성동 둘러싸고 당연히 장제원도 나오죠. 지금 싸움이 날 듯 말 듯 감출 듯 뭐 드러낼 듯 하면서 뭐 분명히 친윤 이 아니, 갈등이 근데 분명히 있는 거고. 이 실제로 크게 보면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비윤이 안철수 정도 스탠스인 그렇죠. 것 같아요. 자기는 친윤이라는데 자기는 적극적으로 윤핵관 호소인이지만 비윤으로 친윤이 보이는. 아니면 비윤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비운 아니야 비운. 그런 갈등이 있고, 근데 원래 진짜 갈등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윤핵관 내부에서 벌어져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특히 최고의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네, 있는 네.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체리따봉 파동 있을 때도 그 이후에 그 국힘의 진로에 대해서 가장 세게 붙었던 게 장제원, 권성동 두 윤핵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민주당 뭐 분열 내부 어쩌고 얘기하는데 국힘 내부의 분열이 훨씬 더 심각하고 불이 어디 언제 터질지 이 화약고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네, 상태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전 비서관만 저렇게 미친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한 발언이 국힘에서 막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송원석 의원 원내 수석이래요. 오늘 나온 거. 참사 현장 300m 거리에서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 글쎄요. 그 얘기를 그래서 특수본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무슨 사실 뜻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역시 마약하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였죠. 압사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미친 얘기를 하고 싶은 인간들이었어요. 거예요. 미친 인간들. 이 양반 저기 혹시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송원석도 잘 검사 모르겠는데. 출신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런데 저기 이게 특수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특수본에서 반박했습니다. 어저께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얘기를 하는데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 근거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구구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네, 거 그런 아니야? 데서 듣고 와가지고 네. 현장에서 직선 거리를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 자기가 네. 본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 경북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사실 안 됐나 보네. 예, 검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겠지. 이게 사시 붙은 여자 노영희의 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대 안 나온. 예, 그런데 그 특수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급 활동을 위해 임시로 100m 인근으로 시신을 옮긴 경우는 있었다. 있었다. 그러나 3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전 다문화 비서관 얘기를 왜 다루게 되냐면 저게 국민의힘의 주류의 공통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국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는 한 국민의힘은 정말 앞길이 시커머 팅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